지금 이제 말씀드릴 거는 지금 이제 부파불교 이야기 그리고 예. 안테나가 요 밑에 있어. 이게 손을 잡으면 안 돼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부파불교하고 불상 시작 전까지 그래서 교재로는 36페이지 맞나요? 책 페이지가 비슷해요? 똑같은 책인가요? 40쪽 그러면 40쪽 봐주세요. 네. 제 특징이 책을 피라고 하지 책을 보지는 않아요. 왜냐면 책은 근데 꼭 보셔야 돼요. 왜냐면 얘기 들을 때는 사실은 책 보면서 얘기 듣는 거는 쉬운 게 아니고 그런데 책을 보는 게 훨씬 나중에 도움이 됩니다.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자, 부파불교 얘기를 해볼게요. 저한테 부파불교 얘기를 하라는 얘기는 그 전에 부처님의 어떻게 보면 부처님 탄생에서부터 돌아가셨을 때까지 그리고 1차 결제 끝나고 부처님 돌아가시고 한 100년까지 그거를 근본불교라고도 하고 초기불교라고도 합니다. 또 예전에는 원시불교라고 했었는데 원시라는 말이 우리가 원신 뭐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어감이 안 좋다. 그렇게 해서 그냥 초기불교라고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작점에 있다 그래서 근본불교 비슷한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초기불교. 그리고 초기불교라고 하는 건 부처님 돌아가시고 100년까지 약 한 100년까지 100년 정도 지나면 부처님을 뵌 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로 게다가 불교가 이제 지역적으로 커지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으면 불교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이런 거를 불교 중국이라고 합니다. 핵심 지역이라는 뜻입니다. 거기서 중국은 저 짱깨 중국 아니고요. 그 핵심 지역 중국. 그래서 마가다국 쪽하고 그 다음에 겐지스강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불교가 있다가 점점 불교가 이렇게 커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100년 정도 지나면 부처님을 뵌 분은 사라지고 커진다는 뜻이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커지면 다양성이 존재하게 되겠죠. 그래서 뭔가 우리랑 좀 달라. 그리고 제가 늘상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인도하고 중국이나 이런 데는 한 나라라고 생각하고 절대 우리 같이 생각하시면 안 돼. 그러니까 태풍이 옵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막 경보가 오고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얘네는 거의 대륙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인도하고 중국은 대륙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치 유럽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그렇다고 생각을 하셔야 이해가 편해요. 그냥 다이다이로다가 이런 표현 쓰면 사람들 또 일본말을 쓴다는 동안 이러는데 귀에는 짝짝 붙지. 이런 표현이 좋아. 싼 표현. 물론 수업은 고급을 지향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이 넓어지면 민족도 달라지고 당연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문화나 그 다음에 시간대나 음식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지겠죠. 그러면 요구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간에 이해관계들이 틀어지죠. 그런 상황에서 부처님께서 부처님을 뵌 분이 있을 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게 되냐? 하나의 불교지 어떻게 그것이 여러 가지로 변형될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게 권위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어른을 뵌 분의 권위라는 게 있는데 그 권위가 이제 무너져 버리는 거죠. 100년 정도가 지나면. 그렇게 되면서 분열하려고 하는 힘들을 못 막아내요. 어떤 건 생각하시면 되냐면 현대 같은데 생각하시면 돼요. 현대가 왕 회장 계셨을 때 정주영 회장님 계셨을 때는 하나의 현대지요. 근데 현대가 점점 막 커지고 나중에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아드님들 때 돼서는 이렇게 쪼개지게 되는 거죠. 어른이 계셨을 때는 택도 없겠죠. 그 어른의 권위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절도 비슷해요. 어떤 큰 스님이 계셨을 때는 그 밑에 상자도 많고 쫙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어른이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사람한테는 내가 저 사람보다 미친가?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분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에서는 땅이 넓고 기후대하고 언어하고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로 통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로 통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100년 정도가 더 지나면, 그러니까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100년까지 있고 또 한 100년 정도 더 지나면 이게 맨 처음에 퍼진 데가 이쪽으로 주로 퍼집니다. 이쪽으로. 이쪽으로. 그리고 불교가 저쪽, 그러니까 동쪽, 아니 서쪽이죠. 서쪽 포교를 하려는 노력들을 원래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인도 문화가 이쪽에서부터 아리안족이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이쪽이 좀 더 어떻게 보면 보수적이고 권위적이고 이쪽은 개혁적이에요. 개방적이에요. 하지만 개방적인 것이 그런 거 있잖아요. 벌써 옛날 영화인데 타이타닉 보셨어요? 그리고 예전에 또 그런 야리한 영화 있었죠. 뭐 두사부일체 뭐 이런 거. 그런 걸 보면 뭘 하려고 하는 거냐면 새롭게 올라오려는 신흥 집단의 특징이 어느 정도 이렇게 머리가 커지면 전통적인 이러한 좀 잘 나가는 사람들에게 편입되기를 원해. 어떤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자수성가를 해가지고 거의 재벌급에 올랐어요. 돈이 굉장히 많아. 하지만 전통적인 재벌로서 내가 대우를 받을 수 있느냐? 그건 아니거든. 그러면 그분들과 이렇게 사돈을 맺던지 뭐 이러면서 점점 자기도 전통, 그러니까 뭐 삼성이라든지 LG라든지 우리가 들으면 알만한 데하고 이렇게 연결들을 맺어가려고 하는 속성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권위를 빌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행동들과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이 보수 쪽이고 이쪽이 개혁적이에요. 그래서 개혁에서 새로운 것들은 일어나고, 하지만 그러한 개혁들도 어떻게 보면 당위성에 대한 부분들을 확보하려고 하다 보니까 서쪽으로 확장되는 것들이 이제 좀 강하게 나타나요. 그리고 이 부분이 쉽지가 않았었어요. 쉽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저쪽은 보수 쪽이기 때문에 개혁을 잘 안 받아들입니다. 지금도 되게 재밌지 않아요? 얼마 전에 영국 여왕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돌아가시고 나서도 무슨 뭐 자귀 얘기를 자꾸 했었고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우리로 생각하면 그거 다 옛날 얘기 아니야? 하지만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걸 유지하고 있죠. 아직도. 우리는 완전히 신분제가 나라가 망하는 바람에 싹 없어졌고, 거기도 뭐 왕립학회 회원 뭐 이렇게 되면 자귀를 주거든요. 지금도. 그러니까 학자인데도 최고급에 이르면 여왕한테 자귀를 받아요. 그리고 그 칼로다가 이렇게 어깨 합니다. 지금도 그 짓을 해요. 저게 뭐 하는 건가 싶지만 이제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전통에 대한 최고 영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이제 따지는 사람들이 그런 걸 따져요. 그래서 서쪽으로 들어가기가 점점 어렵죠. 그러니까 여기선 새로운 게 시작되기는 좋지만 서쪽으로 들어가기가 어려웠고, 그래서 불교가 계속 퍼지고는 있었는데 이쪽이 이제 주류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부처님이 내가 여기 이 근처에서 다 왔다 갔다 하셨으니까. 그런데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한 100년 정도 지나고 나면 드디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자마자 1차 결집이 있었고, 이제 한 100년 정도 지나고 나면 이쪽이 이제 커지는 거죠. 살살살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차 확대 지역이고, 그 다음에 이쪽하고 이쪽이 2차 확대 지역입니다. 불교가 이렇게 점점 퍼져가는 거예요. 아니, 땅이 그렇게 돼 있잖아. 이쪽으로는 왜 확대가 안 됩니까? 야, 거기 히말라야야. 그쪽은 히말라야. 그쪽으로는 안 갑니다. 힘들어. 무슨 산악 등반하는 것도 아니고 힘들어. 그래서 그쪽 잘 안 가.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퍼지게 되는 거고, 그래서 한 100년 정도 지나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쪽과 이쪽이 대박 싸움이 붙는 겁니다. 그래서 야사라고 하는 스님이 있었는데 굉장히 재밌어요. 야사라는 분이 이쪽 출신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쪽 출신. 그렇게 해서 이쪽으로 동쪽으로 갔대요. 거기 이제 부처님 그쪽에 계셨었으니까 그래가지고 구경을 갔대. 그랬더니 동쪽 교단, 이쪽을 동방교단, 이쪽을 서방교단. 서쪽에 있으니까 서방. 동군, 서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동쪽이 오리지널하다. 그러니까 개혁적인 데인데도 불구하고 불교 입장에서는 부처님이 저쪽에서 직접 교화를 하신다니까 오리지널하다라고 해서 가봤더니
계율이라든가 이런 거는 더 느슨했대. 이게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할 때는 오리지널이 잘 안 변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오리지널이 더 잘 변합니다. 이거는 제가 그런 얘기를 어떻게 보면 가장 일반적인 얘기를 처음으로 했어요. 사람들은 오리지널 한쪽이 더 변화가 없고 전파된 쪽이 더 바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국말을 쓰는 집단이 세 집단이 있어요. 하나는 남한, 하나는 북한. 왜 대한민국이라고 안 하냐면 남북으로 지금 얘기를 해야 돼서 그런 거예요. 남한과 북한이 있죠. 그리고 남한이 어떻게 보면 표준어를 갖고 있어요. 왜? 조선의 수도가 서울이었기 때문에. 서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이 표준성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 외에 한 집단이 더 있어요. 그게 연변입니다. 한국말을 쓰는 세 집단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자, 보세요. 어디가 제일 빨리 말이 바뀌었냐면 여기가 바뀌었습니다. 아니 맞잖아요. 지금은 얼마나 빨리 바뀌는지 제가 보기에는 핸드폰에 문자 기능이 들어와서 한 단계 바뀌었고 그 다음에 카톡이 들어오면서 또 바뀌었습니다. 얼마나 빨리 바뀌었는지 몰라.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이거 좀 어른들 입장에서는 어쩔지 모르겠는데 한국말인데 소통이 잘 안 돼. 애들하고. 아니 걔가 뭐 영어를 쓰는 것도 아니고 아니야. 한국말이야. 못 알아들어. 이게 뭔 개뿔 뜯어먹.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언어적 단절이 이게 같은 민족 안에서 같은 세대 안에서도 언어적 단절이 있을 수 있구나. 세대가 다르면. 세대가 다르면. 실제로 애들이 쓰는 말하고 어른들이 쓰는 말하고 다릅니다. 그리고 요즘 애들은 이렇게 얘기하다가 못 알아들으면 그냥 넘겨버립니다. 그거 일일이 가르쳐 주려고도 안 해.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싶으시면 더 많이 노력하지 않으면 사실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도 있냐면 진짜 젊은 애들이랑 다 모여 있잖아요. 그러면 마치 외국에 나와 있는 것 같아. 띄엄띄엄 알아들어. 아니 다 한국말을 쓰고 있는 거야. 그런데 모르는 단어들이 있어. 모르는 단어들이 있어. 이게 좀 깝깝합니다. 그래서 한국말 같은 경우는 뭐 엄청나게 바뀌었죠. 지금 엄청나게 바뀌어 있는 거예요. 인터넷 때문에 사실은 바뀐 거예요. 인터넷하고 스마트폰. 다 인지하실 거예요. 자, 그 세대를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이 엄청나게 빨리 바뀌고 이쪽은 덜 바뀌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옛날 말을 쓰려고 그러면 얘네는 지금 북한 말이 이렇게 들어보면 되게 촌스럽고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사실 우리도 옛날에 그런 표현들을 썼었어요. 지금은 잘 안 쓰는 표현이지만 예전에 그런 거 썼었어요. 그래서 어깨동무 뭐 이런 거 있잖아. 여러분 어렸을 때 어깨동무 이런 표현 많이 썼었는데 잡지도 있었어. 어깨동무. 근데 지금은 어깨동무 이러면 안 쓰죠. 그러니까 언어도 이게 표준이 있다니까? 아니 어떤 시대적 흐름이 있다니까. 이름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름 보면 그게 그 정도 연배되는 이름인갑다. 이게 느낌이 오거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이름 고쳐달라는 분들이 있어. 좀 촌스럽다, 뭐 아니면 흔하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해서 환갑 기념으로 이름을 고치겠다도 있고, 자식 여우기 전에 고치겠다도 있고, 있어. 웃을 일 아니에요. 그리고 이 안에도 이미 잠복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미 시도해서 성공한 사람들. 근데 보면 대부분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나이대와 안 어울리는 이름을 써. 그러면 거의 고친 거예요. 그 나이대에 유행하는 이름이 아니야. 대충 들어보면 이거 훨씬 젊은 이름인데 근데 얼굴을 보면 사같이. 그러면 개명한 겁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도 하는 분이 있냐면 나는 이름은 바꿀 건데 너무 튀는 이름 말고 약간 이렇게 비스무리한 이름, 촌스러운 이름에서 그 시대에 비슷하게 맞는 이름으로 좀 해주세요도 있어.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그냥 완전 범죄를 꿈꾸는 거지. 그렇게 요구 조건이 많으면 네가 해.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로 뭐 그런 표준들이 다 이렇게 흐름이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북한 언어가 사실 우리 언어보다 더 덜 바뀌었고 연변 언어 훨씬 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년 전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쓰던 말을 찾으려고 하면 연변께 제일 근접해 있다니까. 오히려 거꾸로.
그리고 그 다음이 북한이고 남한이 제일 끝이에요. 그래서 언어를 쓰는 게 정통이 아닙니까? 아니에요. 쓰면 쓸수록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사아함하고 아함경이 초기 경전이 4개의 아함이 있거든요. 이건 한역 경전이고 한문으로 된 거고, 그 다음에 남방에는 니까야가 있어요. 니까야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자꾸 얘기하냐면 니까야가 더 정통이고 오리지널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안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안 그렇습니다. 아함이 더 정통입니다. 왜? 우리는 쓰지 않고 그냥 번역만 해서 그대로 모셔놨어. 그래서 그냥 박물관에 넣어놓은 거지. 그 시대에 번역된 400년이면 400년대 번역된 거 그대로 있는 거예요. 손 하나도 안 댔어. 왜? 우리는 대승불교이기 때문에 여기에 큰 관심이 없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래서 손댈 필요성이 없었어. 그들은 계속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걔네께 오히려 더 바뀌어요. 계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계율 대신에 청규를 가지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바꿀 필요가 없어. 계율은 그냥 출가할 때, 수계식 할 때 잠깐 쓰고 사는 건 청규로 살아. 왜? 안 맞아요. 서로. 기후 환경이 너무 다르니까. 걔네는 더운 지역이고 우리는 추운 지역이고, 걔네는 이모작 삼모작이 가능하니까 탁발이 가능했고 우리는 실제로는 절 안에서 밥을 해먹는 문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맞출 수가 없어. 비슷하면 맞추겠는데, 어떻게 비틀어서라 맞추겠는데 이거는 아예 안 맞아, 아구가.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중룰을 쓰는 거예요. 하나는 출가할 때 그 계율을 통해서 승려가 되고 사는 건 청규로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걸 그대로 그냥 모셔만 놓으면 되죠. 남방불교 같은 경우는 그걸 현실에서 쓰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고칠 수밖에 없어. 고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조선시대 때 법전이 조선 경국대전입니다. 성종 때 완성되는 경국대전. 지금 경국대전 우리가 손대느냐? 안 돼요. 왜? 그건 현행법이 아니잖아. 그런데 우리가 현실에서 쓰는 법은 어떻게 돼요? 계속 고치지. 국회에서 하는 게 그거잖아요. 계속 바꿔가고 있지. 네. 그래서 안 쓰니까 더 정당하지 않고 쓰는 게 정당한 거 아닙니까? 그거는 진짜 개뿔도 모르는 소리입니다. 쓰면 바뀝니다. 쓰면 바뀝니다. 그래서 요 원칙을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요걸 이해를 못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기에는 이쪽이 정통 아닙니까? 정통 맞아. 맞아. 하지만 이쪽이 정통이기 때문에 더 빨리 바뀌어. 언어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은 거예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애들이 문자 같은 거 보낼 때 그냥 뭐 이응 기억 뭐 이런 식으로다가 막 보내버리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외국인하고는 절대 불가능해. 그게. 그리고 말 안 되는 것들을 막 말을 만들어서는 쓰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도치를 해도 되고 뭘 해도 되고 뜻만 알아들으면 돼. 그리고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재밌으면 장땡이죠. 그래서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거든요. 이 선생님들 중에서 제일 지금 현대 사회에 안 맞는 사람은 얼마나 아느냐가 아니고 재미없으면 죽음이에요. 왜? 지식은 넘쳐나. 예전에는 배운 사람이 있고 못 배운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 아니면 배울 방법이 없어요. 책도 한정돼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이 이거를 가르쳐 줘야 되고 그 사람에 대한 존경심이 굉장히 높아졌어. 하지만 지금 현대 사회는 인터넷이나 이런 데 자료가 다 공개되고 있는 사회예요. 그러니까 너도 있고 나도 있어.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뭐 남방불교에서 뭐 3장을 외워요. 그 짓을 뭐하러 해? 핸드폰에 검색만 해도 나오는 시절인데 그걸 미쳤다고 수십 년에 걸쳐서 외우고 있냐고. 인간 녹음기기 되는 게 그렇게 네가 다 외워도 USB 8기가도 안 돼. 미안한 얘긴데 저 남방의 문헌들을 다 넣어도 8기가는 무슨 개뿔이 8기가요. 몇백 메가도 안 돼, 그게. 이해가 됩니까? 근데 우리가 USB를, 저 같은 경우도 그렇거든요. USB를 선물 받았을 때 누가 이렇게 주잖아요? 32기가짜리 이런 거 주잖아요? 짜증납니다. 이게 쓰라고 주는 거. 8기가짜리 주면 에이 이렇게 나온다. 까는 순간에 이게 사람을 뭘로 보고 야, 요 안에 뭐 들어가냐?
아니 진짜 예전에는 8기가도 굉장히 큰 거였는데 지금은 32기가 줘도 64기가 정도는 돼야 뭘 쓰지. 물론 이 안에서 이제 8기가 쓰시는 분도 계실 건데 죄송합니다. 8기가도 광활해요. 잘 할 수 있어. 그런데 지금 시대가 바뀌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지식이 귀할 때는 암기하는 사람이 진짜 최고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다 암기를 했었어요. 우리 조상들도 사설을 다 외우는 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예. 그런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검색만 해도 나오는 걸 그걸 뭐하러 외워? 핸드폰이 손 안에 있는데 그냥 눌러봐. 그러면 되는 거야. 그걸 위해서 수십 년을 한다는 거는 미개한 거죠. 그럼 다 외우고 있어야 이게 자유롭게 되는 거 아니야? 외우는 거랑 이해하는 거는 완전히 다릅니다. 천수경을 10,000번 외운다고 해도 뜻이 들어올 것 같아요? 안 들어옵니다. 반야신경 매일같이 수십 번을 해봐. 뜻이 들어올 것 같아? 안 들어옵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외우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외워도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건 안 됩니다. 안 되는 건 안 됩니다. 그래서 외운다고 이해가 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시절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선생님들도 사실은 소수만 그 선생님만 그 지식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굉장히 존경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재미없게 얘기해도 우리가 아시니까 약자니까 그걸 들어줘야죠. 당연히. 하지만 지금은 인터넷만 검색해도 널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튜브 봐봐. 그 짧은 애들이 짧게 애들이 얼마나 설명을 잘하는지 요약해가지고 다다다 읽는데 와 이거 저거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사진까지 다 찾아가지고 얘기하고 사진까지 다 들어오잖아요. 그 편집하고 아니 여러분은 그런 거 안 보셔요? 보시면 굉장히 잘 요약 잘 해놨잖아요. 깔끔하죠. 우리보다 낫던데. 그래서 지금은 재미없으면 안 듣는 시절이에요. 왜? 너무 많은 거지 그게. 그리고 4차 산업이 열리면서 이게 더 심화되는 거예요. 지식이 모든 사람의 자료가 공개되는 시절이죠. 지금은. 예전에는 누구는 가졌고 누구는 안 가졌기 때문에 그 가진 게 무기인 거예요. 그런 거는 사실 유치한 겁니다. 그건 무기급이 아닙니다.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그리고 부처님 당시부터 그런 얘기를 하셨죠. 쥔주먹은 없다. 모든 것은 드러나 있다. 그게 몇몇을 이렇게 쥐고 딱 나는 알고 너는 모르고 이런 걸 가지고 차등을 하는 시절은 부처님 당시부터 이게 비판적이었었어요. 그래서 불교가 세계적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사실 까놓고 그리고 모든 것을 열고 다이다이 붙는 게 진정한 강자입니다. 뭐 계급에 의지하고 뭐에 의지하고 권위에 의지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너를 이기는 게 아니고 그냥 평으로 뛰고 붙자 라고 했을 때 이길 수 있는 사람, 모든 걸 털어놨을 때 이길 수 있는 게 진정한 강자예요. 그래서 지금은 재미없게 말하는 사람은 모든 악덕의 총화입니다. 지금 시대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사람만 혼자 아는 게 있어. 그러면 내가 그렇게라도 들어준다니까. 그런데 유튜브만 찾아도 그 정도는 나오는 것 같은데. 그리고 구글이나 이런 거 잘 찾아보면 다 있어. 다 있어. 그런데 재미까지가 없으면 어떻게 해.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이 순서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에 주목하셔야 돼요. 여기가 가장 보수적이에요. 전파 지역이 보수적이에요. 왜 못 변하느냐? 한국말에 익숙하지 않아서 바꾸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어요. 일본의 예전에 그 모라시 이런 사람들은 중국 사람보다 한문을 더 잘해. 하지만 무슨 문제가 있냐면 한문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해요. 자기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한문은 귀신인데 자유롭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단어나 이런 거 대충 한국 사람들이 한국말만 그렇게 합니다. 대충 던집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알아들으면 되는 거예요. 에어컨을 킨다거나 이러진 않나? 이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육에 대한 열의가 너무 강력한 것 같아. 덥지 않아요? 그래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보기엔 되게 더운데 예. 모든 교육 공간은 사실 약간 추워야 돼요. 그래야 정신이 돌아가지. 안 그러면 자꾸 명상을 했어가지고 눈이 지금 여러분들이 살살 갑니다. 그리고 밤에 이렇게 오신다는 게 쉬운 것도 아니에요, 사실. 낮에 한탕 뛰었잖아. 지금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대리운전 뛰는 거지. 한 가지 했고 또 이제 플러스 알파로. 그래서 전파된 지역이 보수적이고 그 다음에 더 오리지널을 추구한다 라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똑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이 보수적이고 이쪽이 개혁적입니다. 개방적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변화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게을 같은 쪽도 이쪽은 좀 느슨하고 이쪽이 더 빡셔요. 빡셔요. 그러니까 못 바꾸는 거지. 마치 언어에 있어서 영어로 하면 문법으로부터 벗어나기가 상당히 어려워. 한국말은 문법이 뭐 어딨냐? 그냥 말만 던지면 되는 거지. 예. 아니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서방이 오히려 더 보수적이고 그 다음에 더 빡신 거를 추구했고, 동방 오리지널한 쪽이 오히려 느슨하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를 FM, 옛날에는 이런 거 했었는데 요즘은 이런 표현을 잘 안 쓰는데, 이게 AM, 나디오. AM은 잡음이 있고 FM이 깨끗하지. 요즘은 저런 거 안 쓰지. 왜냐면 라디오 자체가 존재하는지도 잘 모르겠어.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 시절이. 예전에는 그 차 타면 라디오라도 틀었는데 지금은 차 타도 자기가 원하는 걸 짜깁기 해서 들어. USB 같은 거 꽂아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라디오 들어요? 라디오 들으면 괜찮아요. 이제 뭐 다 살았는데 뭐. 라디오와 같이 사라질 겁니다. 그래서 서방이 도리어 전파된 지역이 어떻게 보면 더 빡시다 라는 정도 생각 기본적으로 하시고, 그래서 야사라고 하는 스님이 동쪽으로 왔더니, 이 서방교단 출신인데 동방으로 왔더니 동방 사람들이 좀 희한한 행동들을 하고 있대.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10가지 편법입니다. 편법인데 그거를 정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정법. 깨끗한 정법. 정법. 정법이 뭔지 아세요? 편법은 편법인데 관행에 의해서 그냥 보통 그 정도는 하는 거. 그러니까 법에 저촉되기는 하는데, 엄격하게 말하면 법에 저촉되는데 관습에 의해서 그 정도는 용인될 수 있는 한계. 그걸 정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바를 정자 말고, 바를 정자는 FM, 확실한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박은 안 좋아 라고 하지만, 야구하지만 민속놀이나 뭐 우리 전통으로 봤을 때 고스톱을 치는 건 안 좋지만 점 100 정도를 쳐. 그러면 그거를 단죄하지 않거든. 법에서 절대 단죄하지 않거든. 점 100 친다고 경찰을 불렀어. 그러면 그냥 가는 거지 뭐. 경찰이 다시 가지. 좀 100 치는 경로당을 급습을 해서 이 사람들이 10만 원대 도박, 그것도 그 계산을 다 토탈 시켜버리면 한 돈 10만 원 나오거든요. 10만 원대 도박을 한 범죄자입니다. 이렇게는 안 하잖아. 이런 게 정법.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정도 한계를 정해놓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편법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총 10가지가 나오는데 이 중에서 정확하게 잘 모르는 것도 있어. 내용이 약간 불명확한 것도 있어. 그런데 2가지입니다. 크게 요약하면 2가지입니다. 먹는 문제하고 돈 문제. 지금하고 똑같아. 2300년 전인데 지금하고 똑같아. 먹는 거하고 돈이 제일 중요해. 먹는 거하고 돈이 제일 중요해. 그래서 먹는 거는 뭐냐면 이게 사람마다 좀 달라요. 그러니까는 먹을 거에 집착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12시 이전에 한 번만 먹도록 되어 있거든.
12시 이전에 탁발을 하더라도 한 번만 먹도록 되어 있는데 지역구를 달리해서 먹는데 뭔 얘기인지 알아? 아유, 먹으려고 참 힘들겠다. 내 읽으면서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는 이 동네, 예를 들면 서귀포시에서 한번 먹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쪽으로 가서 다른 시에서 먹으면, 그러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건가 싶은데, 그 사람은 그런데, 아니, 이게 사람마다 다르니까 사실 그렇게 뭐 비판하기는 못해요. 왜냐면 어떤 사람은 뭐 돈에 대한 집착이 있는 사람이, 명예에 대한 집착이 있는 사람이 있고, 물건에 대한 집착이 있는 사람이 있고, 우리 같이 염주에 대한 집착이 있는 사람도 있으니까 세상에는 우리는 차 같은 거 이런 거 전혀 신경을 안 쓰거든. 의식주에 대한 신경 없고, 차를 타야 된다, 뭐 운전을 해야 돼, 아예 생각 자체가 없어. 그런데 이런 쓸데없는 염주 같은 거는 또 많이 차. 그러니까 사람마다 성향이 좀씩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나쁘다는 생각은 안 해. 근데 그런 게 이제 문제가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예, 그리고, 뭐 아침에 짠 주스를 오후에 마셔도 되냐? 이런 거. 오후에 마시면 약간 갑니다. 약간 갑니다. 약간 갑니다. 그래서 약간 발효돼. 예, 포도 주스 생각하시면 돼. 근데 인도는 약간 발효돼. 그래서 이제 그런 게 가능하냐? 뭐 이런 논점들이에요. 밥 먹는 것과 관련해서. 그리고 이제 제일 재미있는 게 이제 이지정인데, 이지정이 뭔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손가락 2개라는 뜻이거든요. 손가락 2개는 깨끗하다. 이건 정법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정법이다. 이게 뭔 얘기인지는 잘 몰라. 근데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두 가지 설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제일 많이 나오는 설은, 일반적인 설은 12시 지나면 밥을 못 먹어요. 스님들은 12시 지나면 밥을 못 먹어. 그래서 절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뭘 보실 수 있냐면, 절에 밥 시간이 되게 빠르다. 이렇게. 그래서 사시불공을 하고 나서 보통 큰 절에는 11시가 밥 시간입니다. 스님들 밥 시간이 11시고, 신도 밥 시간은 11시 30분입니다. 사시 끝나고. 그래서 보통 이제 일반적인 밥 시간은 12시잖아요. 그래서 좀 빠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12시 이전에 밥을 먹고 끝내야 돼. 신도는 관계가 없어. 스님들은 끝내야 돼. 그러니까 11시에, 큰절은 다 11시 밥을 먹어요. 11시에. 그러면 뭐 12시 이전에 다 끝나지. 설마 1시간 동안 뭐 코스 요리를 먹는 것도 아니고 뭔 1시간을 먹었어. 그냥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2시 이전에 먹어야 되는데, 이게 문제는 여러분 그 스마트폰이 우리 주변에서 바꾼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시간을 정확하게 해줬습니다. 그 전에 시계를 차고 다닐 때는 시계가 같이 달라. 시간이 오차가 있었다니까 서로. 그러니까 한 5분 정도는 이게 애매한 상황이 됐는데, 스마트폰이 되면서는 시계를 맞출 필요가 없지. 외국에 나가든 어쩌든 그냥 얘가 저절로 맞추지, 지가. 그러면 시간이 균질화된 거예요. 맞죠? 아니, 그렇잖아. 그런데 2300년 전, 2400년 전, 지금 2400년 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부처님 돌아가시고 100년 뒤니까. 저 때 해시계 시절이에요. 해시계 시절. 그러니까 12시에 밥을 그만 먹어. 이랬더니 먹던 사람이 빈정이 상하는 거지. 야, 12시 좀 안 된 것 같은데? 해시계다, 해시계. 이거 굉장히 재밌어. 굉장히 재밌어. 아니, 지금 같으면 할 말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동일한 시계를 딱 가지고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조금, 이게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그 문제가 하나 있고, 버저비터의 문제도 있어요. 버저비터 아십니까? 농구에서 시간이 끝났어. 그래서 휘슬을 불거든요. 주심이 끝냈을 때 그러면 무조건 공을 던져. 그렇게 해서 들어가면 내 손에서 떠날 때 그 경기 시간 안에 있었으면 그것까지 인정.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밥을 먹고 있었어. 그런데 12시가 돼서 야, 그만 먹어. 먹던 건 마저 나 한 숟가락 남았는데? 이랬을 때 어떻게 할겠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인정해 줄까? 한 숟가락 남았으니까? 한 숟가락 떴으면
이거 생각보다 재밌어. 한 숟가락 또 쓰면 똑같잖아. 아니, 한 숟가락 남은 거는 먹게 해줘야 돼 라고 하는 거나, 이제 한 숟가락 떴네? 자,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먹게 해주면 이 사람이 또 소신이 있어. 야, 이거 많이 씹어야 된대. 그래서 100번씩 씹어 먹어야 된대. 야, 이 주변에 있어. 찾아봐. 그래갖고 한 1시간 먹어. 계속 씹어. 소이 어물 씹듯이. 그래서 남들은 다 먹고 12시에 먹고 딴 거를 하는데 다음 걸 하고 있는데 자기는 계속 먹고 있어. 너 왜 먹고 있냐 이러면 나는 아직 버저비터야. 이런 문제를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먹던 거는 먹게 해줄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시간이 약간 이렇게 이게 판독에 따라서 애매한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지정. 그래서 몰라. 그 이지를 두 손가락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이 손가락 두 마디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해 그림자가 손가락 두 마디를 넘어서지 않으면, 그러니까 오차 범위를 준다는 거예요. 오차 범위를 줘서 좀 널널하게 끊어줄게. 예.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 지금도 그게 맞다. 비슷한 문제가 있지. 그게 과속 단속 걸렸을 때. 60km 뭐 이렇게 해서 걸렸는데 내가 62km 이렇게 해서 통과되면 실제로는 원래는 아웃이지. 하지만 그 카메라도 그렇게까지는 안 해주잖아. 뭐 몇 킬로 정도는 봐줄걸? 아니 맞잖아. 그게 몇 킬로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뭐 한 2, 3킬로 넘어가는 거는 봐주고, 그게 정법이야. 그 한계가 정의야.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는 60킬로면 60킬로는 이 정이고, 이거는 한 2, 3kg 넘어가. 그 정도는 괜찮아. 그 정도는 괜찮아. 이렇게. 할탈탈하지. 그리고 또 다른 이지정의 해석은 방금 얘기한 게 1번 해석이고, 또 다른 이지정의 해석은 밥 시간 끝나도 손을 이렇게 주워 먹는 건데. 인도 사람들이 이렇게 먹거든요. 5개로. 이거는 좀 그렇지만 이렇게 먹는 거는 된대. 뭔가 싶기도 한데 사실은 먹고 사는 문제가 참 큰 일이에요. 그리고 재산 축적이나 이런 걸 못하게 했을 때 먹는 문제가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옷을 통제하고 재산을 통제해 버리면 먹고 사는 문제. 그러니까 예전에 내시도 그래요. 내시가 잘렸잖아. 물론 옛날 내시는 안 자르는 경우도 있는데 조선시대 때는, 조선 초기 이후로는 바로 잘라버리거든요. 그래서 잘라놓은 상태에서 그래서 내시들이 뭐가 있냐면 명예욕이 더 강해요. 내시도 결혼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내시 다 결혼합니다. 그리고 명예욕이 훨씬 강해요. 왜냐하면 잘렸기 때문에 어딘가로 에너지가 다른 쪽에서 분출하는 거예요. 뭐 이해되시죠? 그렇게 가는 거야. 자기 총 에너지 양은 있는 거니까. 마치 눈을 감으면 귀가 좀 더 예민해지는 것처럼.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옷은 뭐 분소이나 가사나 이런 걸로 통일을 시켜버리니까 여기에 대한 집착은 별게 없고, 큰 차이들이 없고, 그러니까 제복 입는다고 생각하면 돼. 군복 이런 거 입어봐. 그러면 군인들끼리 쓸데없는 짓을 하기는 해. 그게 좀 깨끗한 거고, 새 거고, 뭐 줄 잡힌 거고. 그래봐야 일반인이 볼 때는 다 군복이야. 우리도 그런 얘기 하거든. 머리를 깨끗하게 깎고 그래도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하지만 사실 며칠 길러도 일반인이 볼 때는 다 빡이야.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도 차이밖에 안 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집착은 상대적으로 적고 먹는 거는 편차가 커요. 그래서 그 먹는 거에 대해서 문제들이 많이 나온다더라. 그리고 저 때는 한 끼 먹을 때라서 약간 배고플 수도 있어요. 약간. 근데 뭐 많이 배고프진 않아. 한 끼 먹는데 왜 배가 안 고파요? 그 시절에는 다 2끼 먹던 시절이기 때문에 한 끼 먹는 게 그렇게 대단할 게 없어. 그리고 아침에는 죽을 먹도록 되어 있어서, 죽은 굉장히 맑은 죽인데 그렇게 해서 생각처럼 배고프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인도는 한 끼를 주는 대신에 땀나는 일을 못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도는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이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동아시아로 넘어오면서
일을 해야 된다는 둥, 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일에 대한 가치를 되게 많이 얘기해요. 그래서, 아니, 그게 유교 문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교 문화 때문에. 그래서 마치, 땅 파서 일해서 먹어야 그 사람이 땀을 흘려야 땀을 흘리는 가치만이 정당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조선이 망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 얘기 하다가 조선이 망한 거야.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세계적으로 많이 버는 사람들이 땅을 파지는 않거든. 그렇지 않아요? 최근에는 더 심해졌어요. 그 판기업이라고 하는 게 생기면서 더 심해졌죠.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구글이라든지 안 그러면 아마존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이런 기업들을 보면 그런 기업들이 뭘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땅 파는 게 좋을 때도 있었지만 일본 같은 경우가 지금 밀려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본이나 우리도 비슷하죠. 제조업 기반이죠. 그러니까 전자제품 같은 거 만들고 뭘 만들고 뭐 만드는데 실제로 지금 방금 제가 얘기한 미국의 그런 큰 기업들, 판기업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 걔네는 만들지 않죠. 아니, 구글은 그냥 그 검색 엔진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물류유통, 아마존 같으면 물류유통, 우리 식으로 말하면 쿠팡이잖아요. 자기 걸 뭘 만들어서 파느냐? 아니, 이것만 하는 거죠. 아니, 맞잖아요. 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저렇게 대단해진 이유는 사실은 프로그램을 파는 거죠. 컴퓨터를 파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없는 걸 파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형을 파는 시대. 그리고 그 무형이 오히려 더 가치가 있는 시대. 유형을 파는 거는 일본이 제일 잘했죠. 그게 80년대, 90년대까지 일본이 전 세계를 움직일 수 있었던 이유고 갑자기 인터넷이 열리면서 사실 3차 산업이 열리면서 무형을 파는 시대로 바뀌게 된 거죠. 그리고 거기에 일본은 적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날라간 거. 지금 그 전에도 제가 그런 얘기 잠깐 해드렸었던 것 같은데 되게 재밌는 게 카카오뱅크잖아. 지점이 단 하나도 없는데 국민은행, 우리은행, 뭐 신한은행 이런 거를 다 합친 것보다 기업 가치가 커. 그리고 더 웃긴 건 그런가? 아니 그냥 생각을 해보면 뭐 신한은행이나 우리은행이나 뭐 이런 거 야 그거 점포 걔네들 쉽게 말해서 지점 보증금만 합쳐도 엄청날 것 같거든? 전국에 있는 그 보증금만. 걔네 아무것도 없잖아. 카카오뱅크는 아무것도 없잖아. 그런데 카카오뱅크가 생기고 나서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우리가 그걸 알게 된 거지. 왜 걔가 카카오뱅크가 오히려 그런 은행보다 훨씬 큰 가치로 평가받는지. 신한은행도 최근에 들어서 지점 다 없애버렸죠. 큰 동네 하나씩만 있죠. 은행 안 가보셨어요? 집에다 금고 놔두나?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시대를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한은행도 점포를 없애고 있는 거, 다른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점포 수가 점점 지금 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걔네의 타당성이 옳았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무형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유형에서. 그리고 아시다시피 페이스북이 메타로 바꾸고 이것도 이제 안 보이는 쪽에서 페이스북은 근데 처음 시작부터 사실은 안 보이던 회사예요. 물건을 파는 게 아니잖아. 그렇잖아. 물건 없잖아, 걔네. 그냥 서로 정보들을 안 그러면 서로 관계들을 연결시켜주는 정도의 망이었지.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이게 컴퓨터가 생기면서부터 시작된 거라고. 컴퓨터가 생기면서 프로그램이 더 중요해진 거예요. 그 컴퓨터라고 하는 기계,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가 더 비중이 더 큰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거잖아요. 저 중국의 화웨이 같은 경우가 삼성의 스마트폰을 뭐 이렇게 따라오네 어쩌네 하다가 갑자기 미중 무역 분쟁이 벌어지면서 구글이 야 안드로이드 쓰지 마. 이러니까 화웨이가 끝났죠. 기업이. 핸드폰에서 거의 자취를 싹 쓸렸습니다. 누가 강한지 정확하게 보이던 사건이죠. 야, 이게 물건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물건에 뭘 채우느냐가 중요한 시절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단적으로 봤죠.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진짜 굉장히 재밌어요. 야, 시절이라고 하는 게 없는 것을 파는 시절이 됐구나. 없는 것을 파는 시절이 됐구나.
그래서 무형적 가치가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세계를 주도하는 것들은 다 무형적 가치예요. 유형적 가치가 아니고. 갤럭시가 아이폰을 절대 이길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체 OS가 없는 거죠. 자체 OS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국 무역 비중이 크니까 우리는 그래도 중국하고 좀 어떻게 해봐야지 이러다가 미국이 야 갤럭시에 안드로이드 주지 마. 그러면 갤럭시가 끝나는 거예요. 우리 제품 열심히 잘 만들고 접고 있어요. 접어서 뭐 할 건데? 접어서 집에 호주머니에 다시 넣어놔. 이러면 끝이에요. 쓰지를 못하는데. 되게 재밌는 세상이 펼쳐진 거예요. 그래서 땅 파고 땀 흘린다고 해서 그게 더 본질적 가치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사실은 유치한 겁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큰 기업들은 물건을 파는 게 아니에요. 없는 걸 파는 기업들이 제일 큰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유튜브도 구글이 유튜브를 인수한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신의 한 수 중에 하나, 가장 대박난 사업 중에 하나거든요. 싸게 잘 먹었지. 한마디로 얘기해서 대박났지. 근데 가만히 보면 망하기가 쉽지가 않은 게 자기네 물건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증권이 아니고 걔네는 무슨 주식을 팔고 있는 게 아니고 주식 거래소인 거지. 그러니까 그냥 계속 거래만 발생하면 자기네들은 계속 먹고 있는 거죠. 아니 그렇잖아. 내가 삼성 주식을 갖고 있어요 하면 그게 값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그냥 거래만 계속 발생하면 나는 수수료를 계속 뛰는 거죠. 그래서 걔네도 없는 걸 팔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없는 걸 파는 놈들이 최강인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땀을 흘려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생산 가치에 대한 것들은 예전하고 생각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게 조선시대 사람들의 생각이었고 결국 조선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오늘날 같은 우리가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거는 블루칼라하고 화이트칼라 이런 것들이 다 구분이 되는 거예요. 정신노동과 육체노동. 그리고 그중에서 뭐가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냐면 정신노동이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식들을 최대한 후원을 해서 정신노동을 하는 쪽으로 보내려고 계속 부모들이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지금 오늘날 들어와서는 약간 또 상황이 바뀌었어. 그거 되게 재밌어. 왜냐면 정신노동 하는 분들이 뭐 증권회사에 있어요. 은행에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정년퇴직하고 나면 아무 일자리를 못 구해. 그런데 의외로 공장장 하던 분들이 있잖아요. 재취업 진짜 잘 됩니다. 이제 지금은 기술이 좀 거꾸로 가는 것 같기는 해. 하지만 그건 최고 연봉은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재취업을 해서 좀 더 오랫동안 기술이 있으니까 쓸 수 있는 것 뿐이지 그게 상위 가치냐? 사실 그건 아니죠. 왜냐면 재취업하면 현역에 있을 때보다 떨어지겠지, 임금 비율이.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그거 물론 일을 못하는 사람보다는 낫지. 그냥 실직으로 쭉 가는 사람보다는 낫지. 하지만 그게 최상 가치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인도에서부터 유럽까지는 사실 정신적 가치를 높이기 때문에 정신적 수행 부분을 강조하는 부분이 강하고 동아시아 같은 경우는 물질적 가치가 더 강해요. 물질적 가치가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땀 흘리는 거에 대해서 비중들을 두죠. 비중을 두죠. 그래서 그 차이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날 입장에서 보면 사실 답은 명확하죠. 그리고 미국이 동아시아를 결국 이길 수밖에 없는 게 동아시아가 떡상할 수 있었던 이유도 사실은 그 제조업 기반 뭔가를 깔끔하게 잘 만들어내고 효율성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면서 시작됐지만 지금은 그 정신적 가치, 그러니까는 팔지 않는 무형을 파는 시대에서는 그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죠. 일본이 그걸 놓쳤고, 일본이 그래서 쟤네들이 주저앉았고, 사실 우리나라도 미래가 크게 희망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런 기업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유형적인 걸 만드는 기업이 있는 거지. 우리도 일본하고 비슷해요. 지금 산업 구조가.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창의적으로 뭔가 새로운 걸 딱 해내느냐? 그렇게 해낸 기업이 유일하게 있는 게 카카오입니다. 그래서 카카오가 한때는 지금은 어떤지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뉴스에 엄청나게 나왔죠. 카카오 회장이 쉽게 말해서 이재룡 회장보다도 더 자산이 더 많았다. 우리나라 최고 부자로 등극했다. 뉴스에 다 나온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카카오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물건 파는 게 아니잖아. 갑자기 무슨 뭐 메신저 하나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더니 거기다가 계속 뭘 하나씩 붙여. 막 이렇게 붙여가고 어느 정도 장사가 되면 분사를 해. 그래서 기업 상장을 해서 돈을 받고 이렇게. 그래서 생각이 좀 달라지는 시절인 거예요. 달라지는 시절인 거예요. 그래서 인도는 일을 꼭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수행자는 철저하게 정신적인 걸 생산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물질적인 걸 생산하는 사람은 누구냐? 신도입니다. 그래서 정신과 물질을 교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도는 물질적인 거, 자기가 더 많이 잉여되는 거를, 먹을 거를 주는 거고, 수행자에게 주는 거고, 수행자는 그 사람의 정신적인 부분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마치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학교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교. 선생님이 뭐 땀 흘려서 일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학생들에게 그걸 가르쳐 주는 거고, 그러면 학생들은 등록금을 내서 선생을 매겨 살려주는 거죠. 그냥 그런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래서 한 끼를 먹어도 일을 안 해요. 일을 안 하고 율장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구절이 나옵니다. 비구는 땀을 흘리지 마라. 이거 제가 금과 옥조처럼 여기는. 그리고 그 땀은 뭐 20도, 30도에서 20도에서 흘리는 게 아니고 인도는 40도, 45도 막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이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주 움직일 때도 천천히 하는 거지. 그런 게 윗바사나 같은 문화로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천천히 걷고 뭐 이런 자신을 보라는 운동 막 이렇게 속에 천불이 나지. 동아시아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거는 사실은 좀 천불이 나는 행동이에요. 너무 느린 거. 우리는 또 빨리빨리잖아. 그래서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먹는 문제는 대충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돈 문제. 돈 문제가 금은정이라고 금은을 받지 않는다는 게 있어요. 돈 안 받는다. 스님들은 돈을 안 받는다. 금은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돈이 아니고 금은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화폐 시절이 아니에요. 금을 받지 않는다. 맞아요? 돈 안 받는 게 맞을까? 이런 것도 되게 재밌어요. 처음에 불교가 조그만 때는 돈을 받을 필요가 없지. 왜냐하면 소박하니까 그냥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출가할 때만 하더라도 시골에 가면 할머니들이 추수하면 쌀을 이렇게 이고 왔었어. 그렇게 해서 올려놓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서로 불편한 거예요. 왜? 쌀을 그렇게 많이 갖다 주면 쌀이 이렇게 차거든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먹을 게 없을 때는 그게 굉장히 좋은데 지금은 또 쌀 소비도 잘 안 되고 이런 시절에 그게 계속 해놓으면 묵은 쌀이 돼요. 그래서 쌀에서 냄새가 난다고. 그래서 절 중에 아마 그런 절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신도 많은 절은 그런 쌀 같은 게 많이 올라오면 어떻게 하냐면 이런 거 가르쳐줘도 되는 거 모르겠다. 쌀집하고 협약을 맺어요. 그 쌀집에 그 쌀을 줘버립니다. 그리고 필요한 만큼은 그때그때 받아가요. 그래야 계속 신선한 쌀을 유지하잖아요.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신도가 깨끗하게 올린, 그러니까 정성스럽게 올린 그 쌀은 아니잖아. 이렇게 태클을 걸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게 정당해? 그러면 그 쌀을 먹기 위해서 계속 묵은 쌀을 계속 반복해서 먹어야 될까? 어때? 아니, 답이 있는 문제는 아니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판단하시겠어요? 그냥 묵은 쌀을 계속 누적시키든지 해서 먹어야 되는 게 맞아요? 안 그러면 그렇게라도 순환시키는 게 맞을까? 그렇게 순환을 시키는데 쌀이 계속 늘어나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팔아야 되나? 쌀집에? 이제?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차라리 서로 들고 오기도 귀찮아. 게다가 걔네는 또 덥잖아요. 덥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차라리 돈을 얼마를 줄 테니까 다른 거 쓰지 말고 내가 10만 원을, 내가 쌀을 내가 10만 원어치를 들고 가려고 그랬어, 원래는. 그런데 내가 들고 가려고 하는 것도 힘들어. 영상 40도야. 나도 죽겠어. 80kg 들으려니까. 그러니까 내가 절에다가 10만 원을 줄 테니까 이거는 다른 용도로 쓰지 말고 쌀값으로만 쓰세요. 어때? 그런데 이게 걸리는 거예요. 금은을 받지 말라에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다른 용도로 쓰는 게 아니야. 그때는 그런 거는 없어요. 딱 그 용도로 들어온 거는 지금도 사실 큰 절들은 그렇게 해요. 작은 절은 그렇게 안 하는데 큰 절들은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결제철에 선원으로 누가 선원 스님들에게 대중공양을 뭐 신도든 스님이든 이렇게 내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다 모아요. 다 모아. 그렇게 해서 해제 때 n분의 1을 합니다. 우리 좋은 표현이 있잖아. 뿜빠이라고. 지위고 이거 없어. 법납이고 없어. 그냥 거기에 소속된 그 선원에 있었던 사람은 동일입니다. 동일입니다. 단 줄 때 달라. 줄 때 다르다는 건 뭐냐면 제일 법납이 오래된 사람에게 줘. 그러니까 내가 다 나누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게 뭐 1,000만 원이 들어왔던 얼마가 들어왔던 뭐 이래 가지고 다 나누니까 150씩 나눴어. 딱 돌아가. 계산을 끝점까지 다 합니다. 끝점까지 다 해가지고 150. 오케이. 근데 줄 때는 제일 선배부터 줘.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선배니까 노스님이니까 출가한 지 30년 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300 주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출가한 지 이제 2년 됐으니까 이 사람은 50 주고 절대 그렇게 안 해. 그냥 똑같이. 단 줄 때 순서에서만 어른을 챙겨. 이게 이제 불교 문화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주는 거를 누구는 사중 스님들에게 줘. 이건 사중 스님들 쓰세요. 사중 스님들 대중공양이에요.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한마디만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하느냐에 갈린다. 그러면 사중 스님들 해제할 때 사중 스님들로 엠빵이 나와. 그러니까 주는 사람이 조금 말 한마디 잘못하면 딴 데로 간다. 근데 그거를 누군가가 중간에서 착복하느냐? 거의 없어요. 큰 절은 거의 없어. 거의 없어. 그거는 그냥 투명하게 해. 투명하게 해. 그러니까는 이거 어떻게 보면 지정기부죠. 지정기부. 그러니까 작은 절은 이게 그냥 어떻게 보면 카드 돌려막기식으로 자기 혼자 하기 때문에 주먹구구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섞일 수 있는데 그래서 이건 장학금으로 써주세요. 아니,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원칙을 좀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저한테 보시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책 사보세요. 그러면 그냥 그건 책값으로 적립을 해. 그래서 그냥 책값에서 그 돈을 쓰면 돼. 내가 책 살 때. 한꺼번에 다 사느냐? 아니 그건 아니고 내가 쓸 때 그냥 이렇게. 그리고 뭘 이렇게 옷 같은 거를 얼마 전에도 누가 그렇게 저는 깜짝 놀랐어. 월정사 원주시에 전화가 왔어요. 누가 카드를 긁고 갔대. 저한테 옷을 해준다고 돈도 없었는가 봐. 그래서 카드를 긁고 갔대요. 그래서 그 카드를 긁고 갔는데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옷이 필요하지 않은데? 아니, 옷 뭐 떨어져야 입지. 그렇게 해서, 혹시 그분 전화번호가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나중에 문자를 보냈어요. 지금 당장 옷이 필요하지 않은데 나중에, 필요할 때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해놔봐야 안 입는데. 나는 어차피 준 거니까 알아서 하래. 그러다가 나중에 내가 뭘 필요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용도를 변경하려고 하잖아. 예를 들면 뭐 노트북을 산다거나 뭘 산다거나 뭐 핸드폰을 바꾼다거나 이러면 저 같은 경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제가 지금 이게 필요한데 이 용도로 바꿔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 이게 달라. 이거는 왜냐면 지정 기부라니까. 지정을 안 하고 기부하는 건 관계가 없어. 그러니까 그냥 용돈으로 쓰세요. 그럼 내가 이걸 쓰든지 밥값을 쓰든지 뭘 알게 뭐야. 뭔 간섭이야. 어차피 나한테 전체를 위임한 거잖아. 하지만 옷을 사세요라고 했기 때문에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거나 내 입장에서는 나중에 용도를 바꿀 거면 문자 보낸다니까. 되게 재밌어요. 근데 별게 아닌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업을 줄이고 그 사람의 공덕을 증대시켜 주는 거예요. 법에도 있어. 제가 장학금으로 쓰세요라고 거기에 기탁을 했는데 그 사람이 장학금을 안 쓰면 내가 그리고 안 쓰고 다른 쪽으로 이 사람이 유용을 했어요. 소송 걸면 일부 반환해야 됩니다. 지정기부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 그래서 이 정법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말하는 금은정이라고 하는 게 돈을 통해서 어떤 편리성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 서방교단 입장에서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였었죠. 그래서 그게 합리적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또 한번 싸웠었고 논점이 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금은정이라고 하는 게 가겸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가겸정.